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55분에 들어와서 이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방송 재밌게 하시네요. 예. 앞에 방송 되게 재밌게 하시네. 전 민 박사님 사실 두 번 뵀어요, 두 번. 지금까지 살면서, 최근에 이제 회식에서 제가 두 번 뵀는데, 되게 재밌으신 분이죠. 예, 되게 재밌게 하시네요. 근데 저는 기독교라서 연불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독교라서. 자, 아무튼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12월 다들 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저는 저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야, 코오롱 티슈즈는 미쳤더라고요, 여러분. 예, 코오롱 티슈즈는 거의 뭐 미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봅시다. 일단 전일 미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변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부적인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늦은 오후라고 할게요. 늦은 오후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얘기가 좀 돌았어요. 활성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얘기가 아니라 얘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그 퍼센테이지를 올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시키고 뭐 이런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6월 코스닥 버전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 우리나라 지수가 6월달에 어땠어요? 코스피가 엄청 갔죠. 그때 6월에 코스피가 뭐가 갔죠? 지주사, 뭐, 은행, 증권, 건설, 소위 말하는 옐로칩. 이런 류의 종목들이 갔다고요. 거버넌스 이슈 가지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만 엄청 땡겨놨다고 이때. 막, 뭐 이거는 똑같진 않겠지만, 요때가 뭐 결국은 정책이었잖아요, 다. 정책 이슈인데, 요거에 이제 코스닥 버전이 12월부터 진행될 수 있겠는데, 진짜로. 근데, 와, 뭐 오늘, 아직은 12월이 아니에요. 1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와,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거래소가 47포인트 하락, 코스닥 24포인트 상승, 선물 6.3p 하락입니다. 이건 뭡니까?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거죠. 예.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12월부터 코스닥 장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뭘 봐야 된다? 바이오, 2차전지, 얘네가 사실 주력이에요. 코스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아닌 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라간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레거시거든요. 반도체 레거시. 쉬는 거예요. 쉬는 구간. 쉬어야 더 멀리 가죠. 예, 쉬어야 더 멀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코스닥 장세가 열릴 거다. 언제? 12월부터 연초까지. 전 딱 요렇게 보는데, 오늘 약간 12월부터 벌어질 일을 미리 한번 보여주는 전초전 성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정책 이슈까지 던져진 상태니까요. 코스닥 차트 잠깐만 한번 보면요. 뚫었어요, 얘는. 코스닥은 뚫었어요, 지금.
봅시다. 잠시만요. 예. 여기 뚫었죠, 상단. 예. 뚫었고, 쐐기 형은 진작 어제 뚫었고요. 쐐기 형 나오고 나서 사실 살짝 밀릴 수 있는데, 그냥 뚫어버렸어요, 코스닥은. 그쵸? 여러분, 코스닥 하셔야 돼요, 지금. 예, 코스닥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시면, 코스닥 레버리지 사시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얼마인가요, 오늘은? 코스닥 레버리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코덱스 어디 갔어? 네? 이런 게 나오냐? 잠깐만요. 요거죠? 요건가? 8% 올랐네, 오늘. 세네. 차라리 종목보다 ETF가 더 낫기도 하다. 레버리지다 보니까. 코스닥 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스닥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 오늘 많이 올랐죠? 이러면 이제 내려올 때마다 사십시오. 많이 오른다든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사실은 저는 오늘 지수가 더는 안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코스닥 차트 보시면요, 월봉을 보시면, 아니 나 이번 달에 음봉 나오고 12월부터 양봉 나오는 그 그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 너무 쳐올려가지고 지금 벌써 도지가 됐어요. 약간은 전 몸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어떻게 보면 계속 양봉만 누적됐던 거를 이렇게 딱 11월에 밑꼬리 달면서 딱 한번 쉬어주고 그 다음 다시 가는 그림으로, 이게 더 기술적으로는 자연스러워서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오늘 마지막 거래일 하필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예, 월초랑 비슷한 가격이 됐어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살짝 음봉이긴 한데, 저는 한 900포인트 정도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905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의 이동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는 제 말 믿으시겠죠? 제 생각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제는 좀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지만 반도체 지금 쉬는 구간이라니까요. 예. 반도체 쉬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반도체를 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반도체 아저씨랑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둘이서 이제 한잔 했는데, 둘이서 한잔을 했는데, 저한테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반도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형, 나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데 반도체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한 번 쉴 것 같은데, 그 쉴 때 코스닥이 치고 갈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가면서 이 장이 좀 화려하게 끝나지 않을까? 계속 반도체. 이 형 진짜 반도체만 본다고 맨날. 원래 자주 만나요. 원래. 한 일주일에 2번씩은 거의 꼬박꼬박 만나는데. 어제 올갱이 해장국 집에 마지막에 갔었는데, 그 올갱이 해장국집 사장님이 저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락이 형은 못 알아보고 저를 알아보더라고. 예전에 순댓국집에서는 저를 못 알아보고 경락이 형만 알아봤는데,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여튼 이게 또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절 싫어하실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상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반도체로 지수를 못 올린다니까요. 오늘 확연히 보이시잖아요. 바이오 꿈틀하니까 어때요? 가잖아요, 지수가. 어제 4차 갔어, 4차. 둘이서. 둘 다 되게 빨리 먹는 스타일이라 저희는 빨리 이동합니다. 탁탁탁탁탁탁 이동해서 12시 전에 다 들어와요, 집에. 되게 빠르죠. 그렇습니다. 와, 티슈즈는 근데 진짜 미쳤다. 자, 이제 종목들 좀 볼게요.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예, 바이오가 참 좋죠. 바이오가 참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문자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아침에 뭐 나갔는지 다 아시죠? 저희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문자가 나갔어요. 이거 사자고. 그리고 뭐 그냥 순항하고 있는데, 아, 바이오는 아닙니다. 근데 관절염이 되더라고요. 예, 코오롱 티슈진. 근데 지금까지 들고 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지금 들고 계신 분들 1번 쳐보세요. 없지 않을까요, 근데? 들고 계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신고가 갈 거라고. 신고가 갈 거라고 얘기를 이때 드린 종목인데, 들고 계신 분들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와, 로크, 있어요? 오, 두 분이나 계시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이제 제 말 듣고 사신 거라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장점이 뭐냐면, 올해는 데이터가 나올 게 없어요. 즉, 내년 상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임박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리스크 자체가 없고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게 전 제일 좋아 보인다는 거죠. 리스크가 별로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이제 바이오는 확실히 투탑 체제가 갖춰졌어요. 보고서 쓰시는 분들, 한투랑 신한 보고서만 보면 된다니까요. 이게 다 얘기 드렸죠. 얘네들이 찍은 바이오 다 가요, 다. 예, 얘네들이 찍은 바이오는 지금 다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퓨처캠도 사실 신한에서 찍어서 그때 나온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다 신고가 가고 있어요. 이민호시아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거 어제까지 완전 초급등한 주식이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LNC 바이오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자, LNC 바이오는 이제 임상 진행하는 신약 바이오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수렴하고 있거든요. 수렴 상단. 수렴 상단이고, 그쵸. 여기 이제 뚫어내면 갈 수 있을 텐데, 봅시다, 일단. 이제 전반적인 박스를 그리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서, 이제 다른 또 하나의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단기로 봤을 때. 좋아요, 모양 자체가. 그리고, 오늘 사실 저는 시가부터 접근을 한 종목이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장 전에 접근했습니다. 그 가격을 줬어요, 그리고. 티움은 너무 바닥이어가지고요. 아직 갈 길이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아, 저 레인보우 샀습니다. 예. 아, 여기까지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는 자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좋네요. 예. 장 초반에 공략해야 될 것 같아서 장 시작 전에 보냈어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원래 잘 안 보내거든요. 이거 저번에 여기서 한번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신고가 갈 거라고 했었죠. 이때 당시에 10월 초에 레인보우 신고가 갈 것 같아요. 신고가 갈 것 같아요. 계속 얘기 주구장창 했는데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신고가를 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 CES도 있고 이제 연말로 가면 휴머노이드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딱 그 시기니까 시기적으로도 괜찮고 심지어 코스닥이 가는 시장에서 얘가 안 가기도 어렵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아마 6인가 그럴 거예요. 예. 이 시가총액이 6인가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제 생각대로 코스닥이 가는 그림이라면. 이런 거는 완전방입니다. 예. 시총이 현재 8조죠. 예, 그렇고 바이오는 이제 오늘 아침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랄리가 마운자로를 한국에서 생산 뭐 할 수 있다 뭐 이것 때문에 SK그룹하고 뭐 이런 것들 같이 움직였었는데 펩트론은 사실 얘가 릴리랑 커넥션이 좀 있는 기업이죠. 얘가 12월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저도 디테일하게 판 종목은 솔직히 아닌데 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일이 마운자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바이오에서 아침부터 즉 NXT부터 치고 갔던 게 펩트론 그리고 2차 전지에서 NXT에서 치고 갔던 게 뭐예요? 엔캠 엔캠 이런 것들인데 좋아요. 아, 심지어 2차 전지 보니까 이게 되게 갈리네요. 셀은 빠지는데 공통점은 얘네는 전부 코스피입니다. 그쵸? 얘는 전부 코스피거든요, 셀은. 그래요. 그리고 로봇에서 요즘 제일 핫한 종목은 SPG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원조 로봇 부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우리가 예전에 로봇 섹터 볼 때는 부품에서 모터를 많이 봤다고요. 얘가 이제 모터 최강자죠, 국내에서는. 근데 이게 바뀌었죠, 트렌드가. 노래방을 가냐고요? 노래방을 안 가요. 노래방은 근데 솔직히 이제 이경락 대표랑 둘이 술을 마시면 제가 생각해도 참 그런 자리가 잘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서로 힘든 일 있으면 술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둘이. 둘이 손잡고 기도해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죠. 담배도 피고. 근데 또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자 있는 데는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노래방은 또 안 가요. 근데 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막 가끔 노래방 갈 때도 있는데 이경락 대표는 노래방만 가면 그 나훈아 씨의 사내라는 노래만 불러요. 아우, 똑같은 노래만 맨날 부르고 막 이것저것 레파토리가 다양하지 않아서 술값은 비싼 가게는 경락이 형이 내고요. 싼 가게는 제가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에서 5만원 먹었고 2차에서 10만원 먹었다 치면 1차를 제가 내고 2차를 경락이 형이 내죠. 그렇게 합니다. 우리만의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기도는 좀 황당하죠. 네,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노래방 안 갑니다, 아무튼. 노래방은 안 가고, 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 이제, 사면을 위시해서, 로보티즈를 위시해서, 액추에이터 시대가 온 건데, 그래서 이제 모터 기업들이 주가가 별로였어요, 그동안. 저거 아시는 10계명이 아니라요. 저거 정확하게는 10계명이 아니라 잠언에 취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데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잠언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너는 왜 믿는 사람이 술을 이렇게 좋아하냐 이러면 저 얘기를 맨날 제가 해요.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내가 술이 센 거다 이러면서. 저 잘 안 취하긴 하거든요. 저 안 취합니다. 원래. 경락이 형도 안 취해요. 왜 둘이 많이 먹어요 원래. 둘 다 주량이 3-4병씩은 되기 때문에. 자, 뭔 얘기를 하나 모르겠다. 그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 쪽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이 갖고 요즘 들어서 이제 모터 쪽 기업들이 올라가요. 물론 SPG 같은 경우는 이제 LG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LG 이슈가 트리거가 됐어요. 사실 SPG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따라가는 게 아마 SBB테크 요런 게 이제 오늘 따라가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볼 땐 유로메카 정도 남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이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그리고 바이오 얘기 잠깐 조금 더 할게요. 반도체로 돈이 들어온다고요? 방탕하지 않겠습니다. 예, 방탕하지 않을게요. 반도체로 오늘 돈이 들어오나요? IT 오늘 별로일 텐데.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IT에서 제가 조금 오늘 눈에 띄는 건요. 온디바이스입니다. 온디바이스. 그래도 이쪽은 전부 오늘 빨간불이고 AD테크가 12% 올랐네요. 그렇죠. 이쪽은 이제 거의 레거시 종목들인데요. 디램, 낸드 뭐 있죠. 쭉 보시면 쭉 있는데 그나마 좋은 거 ISC. 근데 얘가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시죠? 요거 그 구글 이슈, TPU 이슈로 가는 거는 아실 거고요. 엑시콘도 좀 세고 AD테크 이건 온디바이스 그죠? YC가 엑시콘 대주주입니다. 솔브레인 정도, 동진 세미캠, 낸드. 자, 낸드도 업황 좋아져요. 낸드는 내년에 좋아집니다.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저거는 반도체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아마 그 비만으로 가는 걸 겁니다. 이거는 비만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인테플러스 좀 특이하다. 이것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바닥이네 이거는. 이런 거는 바닥. 241선. 이런 거는 바닥으로 전 쳐줍니다. 인테플러스 바닥에서 돌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만약에 저보고 IT 사라고 하면은 저는 인테플러스나 아니면 저는 근데 온디바이스 볼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이쪽으로 좀 볼 것 같네요. 동진 세미캠도 오늘 간만에 반등이 좀 나오는데 저는 동진 볼 바에는 삼양 봐요. 삼양 인식캠 이거 어제 막판에 돌리던데 이런 거는 좀 싸다고 보고요. 고영은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이죠. 네, 고영은 세고요. 해성 DS 자리 괜찮던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어제까지는 자리 괜찮았거든요. 오늘 빠졌구나. 네. 제가 어제까지 자리 괜찮다고 한 게 이 자리였잖아요.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빠졌네요. 그쵸? 근데 이거 뭐 나쁘지 않아요. 하나마이크론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뭐냐? 하나마이크론 기준으로 11월 초에 이 장대음봉이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장대음봉이거든요. 이 장대음봉이 이때를 기준으로 조금 쉬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쉬어야 된다. 그 쉰다라는 게 빠진다라고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전 박스 그릴 거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때 이후에 지금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아직. 좀 저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뭡니까 건강한 조정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건강한 조정 별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많이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추세가 깨졌다고 하나요? 추세는 안 깨졌어요. 앞에 너무 세게 올라와서 조금 쉬는 구간이 필요한 것 뿐인 거지. 예를 들면 방금 해성 DS 같은 것도 비슷한데 기존에 올라오던 이 추세 자체가 깨지나? 그거를 논하려면 최소한 여기는 깨져야 돼요. 여기는 깨져야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쪽은 업황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런 데가 이제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이탈이 되고 나면 시간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황을 이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은 너무 좀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시황 자체가 흘러가서 저도 사실 보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너무 심하니까 이게 차이가. 자, 바이오 얘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봇주 중에 아니다, 그것까지는. 요즘 얘가 미쳤더라고. 동란한테 이거 미쳤어. 이거 12월에 뭐 있는 거 같던데 기회를 안 주네요. 그냥 날라가 버리네. 얘는 이제 혈당 측정기.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 혈당 측정기로 움직이죠. 얘가 지금 요새 움직임이 되게 좋고. 에이프릴 바이오 좋습니다. 오늘도 4만원 넘어갔다가 내려왔네. 계속 지금 조만간 또 신고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온코닉도 바닥에선 잘 올라오는 편이고, 큐리언트도 잘 가고, 다 잘 가네 이쪽은. ABL, 리가캠, 삼천당, 알테오. 너무 우후죽순 가니까 딱 집중을 하기가 쉽진 않네요. 다가 그냥 다 전반적으로 가는데. 고영도 신고가던데 약간. 야, 씨, 15% 갔네, 이거. 고영. 고영 미쳤네요, 고영. 조선주는 쉬고. 자, 전반적으로 좀 볼게요, 저도. 네.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가 어제부터 올라오는 거죠, 이거? 네, 어제부터 올라오던데. 개인적으로 토목큐브는 갈 것 같은데 못 가네. 여기가, 요걸 못 뚫나? 요 4만 3, 4천 원대. 여기를 잘 못 뚫래요. 갈 것 같은 자리인데. 달바도 좋죠. 완전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그림이 달라요. 예, 완전 다릅니다.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제 방송할 때 402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코스피가 여기 걸리는 자리라고 했을 겁니다. 1박 2일 코스 정도 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1번. 제가 어제 유튜브 할 때 지수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수에 대해서는 살짝 쉬는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실제 딱 쉬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코스닥만 가는 거지. 그림이 달라요, 지금. 그림이 완전 다릅니다. 코스닥은 아예 쐐기형 돌파해서 그냥 상단까지 다 뚫어버려가지고. 야, 이거 월봉이 양봉됐는데, 이러고? 참. 야, 이거 솔직히 월봉이 양봉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 이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다. 그쵸? 양봉이 되고 앉아있어. 참. 8월 달도 약간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코스닥 차트 제가 잠깐만 이야기 좀 드릴게요. 코스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월봉인데요. 이게 한 1년 6개월 동안 올라간 거거든요. 이 당시가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최저점이 419포인트부터 올랐어요. 1062포인트까지. 419부터 1062까지. 그러면 대략 2배 이상 올랐어요. 지수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배 이상 올랐다고요. 저는 이 정도 파동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못 가도.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러니까 코스닥이 먹을 게 많다라고 계속 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게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해보면 대략 1500포인트까지도 나와요. 맥시멈으로. 근데 지금 900이잖아요. 먹을 게 많죠. 최저점 찍었던 데가 대략 한 650 되니까 2배 가면 1300이잖아요. 2배 이상 가면,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 파동까지만 나와주면, 이만한 파동 하나가 여기서 이제, 이때도 1년 6개월이었고, 이번에도 1년 6개월짜리 파동이 한번 나와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 위에는 1500이라고요.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비전 자체가 코스닥이 지금 훨씬 좋아요. 코스피는 이미 이때 올라간 룸만큼 올라왔어요. 이미 이때 얼마야? 1400포인트부터 올라가서 3300, 이때도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2200부터 올라갔어요. 2200, 4200,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저는 한 5000 정도 본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코스피 5000, 코스닥 1500, 이 정도가 저는 이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차이가 너무 커요. 매체만도 좋죠 요새. 절대적으로 코스닥이 좋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코스닥이 여러모로 지금 좋은 상황이고,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코스닥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살짝 흔들린다? 다 기회예요. 따실 때가 기회입니다. 이제 코스닥은. 아셨죠? 코스닥은 돌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제가 이 저점이 이미 나왔을 확률이, 제가 이제 엊그저께부터 이틀 전부터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3일 전까지는 아직 저점 확인 구간이다 저점 확인 구간이다 했지만, 이제 이틀 전에 제가 처음 그 얘기를 했다고요. 저점이 이미 나왔을 확률이 70에서 80%는 돼 보인다.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70에서 80%는 돼 보여요. 근데 지금은 한 90%는 돼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이미 저점은 나왔을 확률이 지금은 한 90%는 되죠. 그리고 자, 이틀 전부터 좀 달랐죠. 글로벌 증시 하락의 요인 자체가 무뎌졌고, 미 증시가 먼저 돌아섰고, 힌트를 이미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거래량이 부족하다, 혹은 뭐 아직은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율이 불안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율이 지수 올라올 때도 계속 올라갔던 게 환율인데, 그 환율 얘기 제가 저번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때문에 환율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투셀 또 급등하네. 반도체도 좋아요. 반도체도 좋은데, 저는 아직 이거는 이제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온디바이스가 갈 것 같다니까요.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이런 거 갈 것 같아요. 그나마 반도체는. 그리고 레거시는 조금 쉴 것 같기는 한데,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다. 뭐 TPU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애들은 또 차별적으로 움직일 거고, 주가 위치가 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은 좀 필요해 보인다 정도죠. 뭐 첫날 만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쉬었다 갔다 하는 거지. 카온칩스 온디바이스죠. 카온칩스. 자, 어제 이제 그 얘기를 실제 했어요. 온디바이스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화두를 던졌거든요. 그 정육식당에서 제가 이제 온디바이스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TPU 막 얘기하다가 A식 얘기했더니 너 A식이 뭔지 알아? 이러더라고요. 아, 형 나도 알 거 다 안다고. 무슨 뭐 본인만 반도체 하는 줄 아네. 이랬더니 주문형 반도체 이 새끼 안 해? 핵심을 안 해? 이러는 거. 뭘 핵심을 알아? 뉴스 다 나온 거잖아. 제미나이 3.0 때문에 TPU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TPU 자체가 A식으로 만든 건데 여튼 이제 직접적인 레거시 수혜는 제가 이 얘기 했죠. 레거시 수혜는 뭐냐면 ISC 리노공업 이런 거예요. ISC 오늘 올라가는 리노공업 어떻게 됐네? 얘도 올라가네. 이런 게 직접 수혜 종목이에요. 얘네는 그래서 지금 차별적으로 가는 거라고요. ISC 리노공업, 제미나이 3.0의 직접 수혜주들. 그리고 요건 이제 한 단계 이제 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해줄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TPU라는 게 비용을 조금 싸게 해가지고 구글이 원래 하던 방식인데 이제 외부에 판매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메타도 거기에 이제 손을 내밀고 있고 그랬을 때 이게 결국 A식 방식이니까 즉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논리라면 그것과 관련된 설계 기업들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온디바이스가 우후죽순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얘네가 주가가 다 바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바닥이었구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이런 종목을 차트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가 저는 그래 보여서 이게 나중에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는데 10세 미디어 이때가 바닥이었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제가 높아 보인다는 얘기를 아마 이번 주 초부터 했을걸요? 화요일부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주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각은 똑같아요, 이거는. 코스닥 레버리지는 오늘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때마다 산다라는 접근을 하십시오. 조정받을 때마다 산다. 매일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접근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어제 이제 막 요런 A식 얘기를 막 했더니 우리나라 그 온디바이스 설계 업체들은 조금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맞다 파두가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파두 얘기가 나왔죠. 봤다고 이거 어제 급등한 거.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파두는 손이 안 나간다고. 이게 실적이 너무 심해가지고 파두는 이상하게 손이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 했죠. 반도체 아저씨는 결국은 온디바이스에서 파두를 좋게 보더라고요. 예. 같은 교회 안 다녀요. 다른 교회. 동네가 너무 먼데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가까워야 그나마 열심히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약간 분파가 다를 텐데 저는 장로교고 경락이 형은 침례교예요. 예, 저는 장로교고 그 형은 침례교입니다. 뭐 똑같죠, 뭐 그래도. 이따가 어차피 또 나오겠지만 저는 아무튼 이제 시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 그리고 이 A식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도체 아저씨는 여기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를 파두랑 심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고급 정보를 알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전에 삼양의 식킴도 엄청 고급 정보라더니 여기저기 다 떠벌리고 다녔고 심지어 주가가 빠져있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고급 정보라고 해놓고 이거랑 오키스 전자네. 생각난다. 둘 다 빠졌네. 뭐야. 아무튼 고급 정보랍니다, 여러분. 파두와 심텍
온디바이스의 최대 수혜주랍니다. 파도와 심택. 아셨죠? 근데 심택은 전 동의합니다. 파도는 전 좀 무섭고요. 심택은 동의해요. 왜냐면 심택이 캐파가 제일 커서 실제로 그 B2C로 가는 시장에서는 기판에서 탑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코스닥 좀 꺾여야 돼요. 너무 올랐어요 오늘. 장로교 침례교 좀 다르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런 거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성당하고 그 뭡니까 교회도 되게 엄격하게 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게 옛날에 루터인가요? 루터가 그 면죄부 사가지고 그때 분파가 돼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할머니가 성당 다니셨거든요. 친할머니가. 외할머니는 교회 다니셨고 고조 외할아버지인가? 외할아버지의 아빠가 목사님이셨고 퀄리타스 온디바이스죠. 예. 온디바이스 종목들 칩셋 미디어,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ALT, 퀄리타스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 온디바이스 관련 줍니다. 자, 그 아까 보니까 HL만도도 좋던데요. 좋네. HL 홀딩스도 좋아요. 좋죠. HL 홀딩스도 좀 무겁지만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다라고 제가 이때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제가 이때 HL 홀딩스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실 자리도 좋았어요 여기. 그러면서 제가 인덱스 보고서를 아마 소개를 시켜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10월 말에 나왔던 그 인덱스 보고서 10월 30일인가 나왔다. 그 보고서 내용이 괜찮다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고 거기에서 언급된 종목들을 보면 다 괜찮아요. JVM인가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 HL홀딩스 좋죠. 그리고 10월 말에 이제 고영 좋죠.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언급이 됐던 게 3빌리언 좋습니다. 계속 우상향하네요. 그리고 이 당시에 보고서에 또 나왔던 종목이 링크솔루션 좋아요. 오늘 윗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오늘 종가 몸통 좀 만들어주면 이런 건 다음 주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돌파를 해야죠. 이런 거는 빡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링크솔루션, HL홀딩스, 3빌리언, 고영 이게 단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시장이 진짜 어려웠던 게 뭐다? 방향도 방향인데 변동성이 어려웠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변동성의 몇 배수가 높았던 변동성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고용도. 그런 변동성 시장이 아니었으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땐 요런 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슈팅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파는 구간이 나온 게 변동성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거.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11월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은 좋아 보이죠? 지금 좋아 보이죠? 이때로 가보자고요. 이게 애매하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다 지수 영향을 받은 것들이죠 이렇게. 이수페타 오늘 빠지네. 대한광통신 KM도 가겠는데 그러면. 대한광통신이 계속 좋네요. 엔솔 LG와 글쎄요
근데 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세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가 있었는데 이행 현황. 근데 이것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뭡니까? 자금 이동. 지분을 팔았다고요? 엔솔, LG화. 글쎄요, 저희 뭐 이거 제가 보던 종목들이 사실 아니라서요. 엔솔도 많이 올랐네. 엔솔, LG랑 많이 빠지네. 얘네는 지분 관계가 있는데 둘 다. 뭐 그런 이슈인가요? 아침에 기업가치 제고계 두 회사 다 관련된 공시가 있었네요. 뭐 그런 것과 연관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거 지금 디테일하게 보기는 좀 그런데, 보려면 보는데 제가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내용을. 저도. LG화학이 엔솔 지분을 낮춘다. 둘 다한테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네. 근데 이제 보통, 근데 저거는 조금 그렇다. 내용 자체는 별로 좋은 내용 같진 않아요. 좋은 내용 같진 않은데, 근데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네, 둘 다. 근데 저거 하느니 저는 양극재 살 것 같은데요. 저거 하느니 저는 양극재를 살 것 같긴 하고요. 오늘 보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아침에 이제 시간회에 보면, 시간회 NXT에서 딱 눈에 떴던 게 엔캠하고 뭐야 펩트론, 이거 두 개가 엄청 눈에 띄었거든요. 왜? 펩트론은 바이오고 엔캠은 2차 전지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갈 것 같으니까. 아니나 다를로 코스닥이 쌌는데, 이제 바이오는 이제 뭐 알테오제부터 해가지고 뭐 우후죽순 막 움직임이 있었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뭐 강세를 이 종목은 보이고 있지만 2차 전지가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매기가. 근데 제가 이 얘기 어제 자세하게 했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양극재가 대장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에코프로를 대장으로 보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저점은 나온 것 같다. 기억하시죠? 12월 중에 움직일 것 같다. 어제 진짜 이 얘기도 했어요. 이게 요즘 시장이 하도 변동성이 커서 둘이서 별의별, 원래 둘이 옛날에 한창 때는 둘 다 서로 주식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잘. 각자의 그냥 생각을 존중하는 분위기 였는데, 이제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형 나 2차 전지 갈 것 같아 12월에 그랬더니, 야 2차 전지는 절대 못 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야 내가 바이오까지는 이해할게. 그래서 형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올랐어 바이오. 형이 맨날 바이오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때 바이오 했으면 돈 많이 벌었어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무튼 바이오까지 내가 인정하겠는데 2차 전지는 난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형 난 2차 전지 갈 것 같은데. 2차 전지 생각이 완전 다르긴 해요. 완전히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뭐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토모큐브 가네. 여튼 저는 딱 그냥 제 시각은 이거예요. 약간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전 12월 중에 움직일 것 같아요. 저점 나온 것 같고요. 저 사고 싶다니까 지금. 언제 사야 될까 이 고민 중입니다. 아셨죠? 뭐 2차 전지는 딱히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이 생각이 적어도 12월 중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모큐브가 좀 가니까 잠깐만 볼게요. 이게 막 첩첩산중이네. 이제 여기죠. 여기 얼마야? 45,400원. 이게 시원하게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시원하게 한번 빡 쏘면은 갈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이런 때 많잖아요. 저 같으면은 일부 실현을 하면서 볼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내가 들고 있으면. 그거잖아요. 여기 이제 빡 뚫으면 갈 것 같은데 라는 자리가 뭐 이 자리도 있는데 사실 여기도 있거든요. 구름대 상단이기도 하고요. 여기니까 조금씩 실험하면서 보면 딱 좋죠. 일부는 뚫을 수 있으니까 좀 남겨놓고 보는 거죠. LNC도 뭐 다 간대. 안 가고 있어. LNC 바이오 얼만데요, 지금? 오, 뚫었다. LNC 바이오 가네요. 네, 삼각수렴 뚫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LNC 바이오. 호모큐브.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아이고. 따다닥 이거 제가 메신저 보내는 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루에 한 종목씩 나가는 종목들이 순항하는 게 많아서 코멘트 잠깐씩 드린 겁니다. 예. 반도체를 말아 올립니까? 예, 반도체도 가긴 가야죠. 리노공업 ISC가 지금은 제일 좋네요. 리노공업 ISC. 리노공업 ISC. TPU 수혜주. 제미나이 3.0 수혜주. 근데 저는 요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온디바이스가 제일 좋을 거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코니고토도 오르긴 올라야죠. 저것도 로봇인데 SP, 고영, 큐렉소. 코니고토는 한번 밑으로 대차게 밀었다 올리는 종목이긴 한데, 자, 봅시다. 바이오도 조금 내려오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혹시 이 뉴스 보셨나 모르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뭐죠? 휴머노이드 이슈가 하나 있어. 잠깐만요. 보스턴 휴머노이드.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이 기사 보셨죠?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사실 로봇주가 또 움직이는 거기도 한데요. 잠깐만요.
관련된 종목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저희가 오늘 들어가는 종목이라 좀 그렇긴 하네.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토모큐브 잠깐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점 트라이 하고 있죠. 45,000원. 여기 빵 들어오면 빵 갈 텐데. TKMW. 토모큐브 45,400원. 신규주 중에서도 로봇주가 하나 있죠. 한라캐스트. 많이 올라갔구나. 로봇손 PIM 그것도 많이 올랐죠. PIM. 유로핏도 오늘 많이 가네. 유로핏도 근데 최근에 내려왔지만 저점이 좀 나온 차트였어요. 이 정도 자리. 이 자리. 예. 여기선 제가 조금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아마. 실제 이제 이 자리까지 왔으면 볼만은 한데,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오네. 자, 오늘 지수는 저는 별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건요, 선물이 아침부터 내려왔잖아요. 코스피가 빠졌는데 아무 신호가 없어요. 그냥 매수 유지입니다. 매수 유지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 이런 거는 코스피도 나쁘지는 않아요. 코스피를 나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코스피도 어느 정도 수준은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막 고점을 뚫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고점이 얼마지? 4,200인가 그렇잖아요. 이번 파동에서 고점을 뚫을 것 같지는 않고,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좀 박스 그릴 것 같아요. 코스피도 박스. 그러다가 가겠지. 아니면 아주 약한 우상향 정도 그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생각은 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시장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2차전지 바이오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반도체 다 좋지만, 근데 반도체가 진짜 종목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또 ISC나 리노공업은 계속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추세선 그을 때 꼬리에 맞추어서 저는 봅니다, 대부분.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혹은 뭐라고 해야 되지? 가끔은 예외로 꼭 꼬리에 안 맞출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전 꼬리에 맞춰요.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장중 가격보다는 원래는 종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꼬리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제가 줄 긋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다 꼬리에 맞춰서 저는 긋기는 해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람테크도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종목이에요. 좋아질 겁니다. 지금 34,000원 되네. 4만원은 넘을까요? 당연히 넘을 것 같은데 4만원은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4만원은 당연히 넘어요. 당연히.
뭐 이게 당연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면 당연히 넘죠. 당연히 넘죠. 5만원도 트라이 할 것 같은데. 자은테크 좋아요. 바닥 나왔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 바닥. 근데 AD만 간다 오늘은. 모두 함께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전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개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셋 중에. 맞아요. 몸통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무난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일수록 꼬리까지도 보고 거래량이 적을수록 몸통 기준으로 또 보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라는 건요, 약간은 자기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차트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그림쟁이들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줄 꺾고 뭐 선 긋고 그게 뭐 절대적이냐, 뭐 차트는 후행적이니 뭐 해가지고 막 온갖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냐면 약간 예술의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땐 차트는 예술 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차트 그러니까 차트를 왜 긋냐, 어떤 기준점을 세우고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 시나리오로 100% 되진 않겠지만 될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 그래서 사실은 미래를 예측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후행적인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건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차트는 줄을 어떻게 긋냐에 따라 되게 달라요. 예를 들면 이 나스닥 이 차트를 제가 이렇게 이제 진작에 그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어 놓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안 그을 수도 있죠. 어떻게 긋냐면 이게 살짝만 틀어져도요, 이게 막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만 돼도요 달라져요. 뭔가 그림이 여기 반등하고 뭐 이러니까 여기를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각도가 약간만 틀어져도 달라진다고요. 차트가 되게. 그래서 차트는 이제 정답은 뭐냐면요, 정답은 제가 볼 때는요, 내가 보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추세가 지금 이렇게 이런 추세가, 근데 결국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인 거지 차트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아셨죠? 정확도를 올리기 위함이다. 이거 나스닥인데 나스닥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 같나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응? 뭐 이런 데까지 갔다가 여기 저항 맞을 거예요. 가면은 그럼 내려올 수 있죠. 이런 데서 돌릴 거라고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2, 3일 전부터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차피 올라갈 것 같은 모양이 이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거 역헤드잖아요. 또 빠져도 어차피 역헤드로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쉬었다 가면 쉬었다 가는 거고, 어떤 시나리오를 갖다 붙여도 긍정적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고요. 이번 주에 이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하루 이틀 먼저 그랬어요. 먼저 그걸 이런 거 보고 판단을 하려면 선도 그어놓고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도 해보고 해야죠. 차트 봐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토모큐브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여기 가격이네. NC 바이오는 아까랑 비슷한 가격이네요. 원전주 좋죠. 좋은데 원전주의 대표주가 뭔가요? 두에빌 아닌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요게 대표주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뭐 원전도 좋고, 원전은 뭡니까? AI 밸류체인이죠. 그쵸. 이쪽에 종목들이 반도체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연말 연초 장은요, 제가 생각하는 연말 연초 장은 즉 한 12월부터 조금 길면 2월, 짧으면 1월. 제가 생각하는 연말 연초 장은 1. 코스닥 장세를 전 예측한다. 누누이 얘기해 드렸고요. 그러면 사고를 다 이 방식으로 저는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총 상위에 뭐가 있어? 바이오 2차전지가 있으니까 얘네를 우선으로 봐줘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도 그렇고 2차전지는 사실 뭐 실적도 많이 챙겨야 되지만 이제 로봇도 약간 그렇거든요. 심지어 로봇도 시총 상위주에 하나 있죠. 두 개 있어요, 두 개. 레인보우랑 로보티즈는 시총 20위권 안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리고 6위에 이제 레인보우가 위치해 있잖아요. 로봇까지.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은 공통점이 실적이 약한 섹터들이에요, 다. 그렇지 않나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거 다 실적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쟤네들은 공통점이 유동성 장세에서 강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섹터들은. 그쵸?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시장의 상승 요인을 크게 보면 AI와 유동성이라고 계속 키워드는 요거 두 개라고 언급을 드렸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유동성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전 기본 이제 생각이고, 이제 다음 실적 시즌은 2월에서 3월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전까지 또 가능하다. 뭐가? 코스닥 유동성 장세가. 이해가 되셨으면 3번. 제가 생각하는 이제 12월부터의 장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큰 그림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적 별로인 것들이 더 좋다라고까지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실적보다는 내러티브. 실적보다는 내러티브가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그래서 얘가 반도체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근데 사실 그것도 내러티브예요. ISC랑 인호공업이 가는 게, 이거 지금 실적 가지고 간다고 보십니까? 이거, 제미나이 3.0 내러티브 아닌가요? TPU 내러티브잖아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런 게 먹힐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도 레거시보다는 차세대 반도체 쪽이 얘네들이 실적이 없거든요. 실적이 별로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전 이쪽이 더 지금 시기엔 적합하다라고 본다라니까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원전을 물어보셨는데 원전 좋죠. 근데 원전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원전 대장주 성격을 보였던 종목들이 소형주에서 보성파워텍. 제가 예전에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차트 한번 봐볼게요. 요즘 어때요? 뭐 아직도 그러니까 얘도 똑같죠. 지금 쉬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마이크론이랑 차트 똑같네. 쉬고 있잖아요. 이 음봉 나오고 나서부터 쉰다라는 게 이게 박스잖아요, 그냥. 이거 차트 이해가 되시면 1번. 이거 완전 다른 종목인데 차트가 똑같네요. 결국은 얘네들은 다 AI 내러티브라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박스라는 건 이해되시죠? 이거 지금 박스예요,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 끝난 거 아니에요. 쉬는 거라고요, 쉬는 거. 쉬는 거. 쉬는 것 중에선 상급인 거예요. 쉰다라는 건 가격 조정도 있고 기간 조정도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형적인 기간 조정이잖아요. 이건 센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저 살 거라니까요. 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센 거지. 추세 다 살아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쉬어야 된다는 신호가 나왔고 그때부터 박스 그리는 거 있는 거라고요. 이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보통 2달 걸려요. 이건 통상적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에코프로에 적용을 시키면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서 기간이 아쉽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정받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더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진짜 사고 싶은데, 약간 요런 심리가 전 좀 깔려 있어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아셨죠? 센 거예요. 그 하나마이크, 두산에너비 다 센 겁니다. 아이고, 저거 다 들고 계셨으면 수익이 엄청 많이 나셨을 텐데, 부럽기만 하고만. 아유, 센 겁니다, 이런 거. 세요, 세. 근데 저는 두에빌보다는 하나마이크론이 좋긴 하다. 예. 하나마이크론 아무튼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주식이긴 합니다. 여기 햇빛이 엄청 세게 비치네. 잠깐만요. 저 오늘 방송을 20분까지인가 30분까지인가 30분까지구나. 아까 민 박사님이 그 뭐냐 연불이 그거였나요? 뭐 돈 주세요였나? 돈 주세요였나? 뭐 아무튼 보니까 제가 뭐 계속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바쁘니까 신규주 가지고 매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규주에 대해서는 이 얘기만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신규주는 저도 신규주 매매는 좋다고는 보거든요. 단기로는. 근데 신규주 매매하실 때는 손절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더더욱이. 그거는 꼭 명심하십시오. 신규주가 변동도 크고 사실 초보들의 영역은 아닙니다. 진짜 제 기준에서는요. 신규주는 달코 다른 분들의 영역이에요. 사실 달코 다른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런 이제 노련한 분들의 영역. 근데 확률은 생각보다 높긴 하죠, 솔직히. 근데 심리적으로 한 번 흔들리면 손실이 꽤나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신규주죠. 동훈하나텍이 12월에 예전에 주가 8배인지 9배인지 날라갔던 한 달도 안 돼서 날라갔을 거예요, 아마. 한 달 걸렸구나. 이때, 올라갔던 재료가 혈당 측정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이 당시에는 연말까지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밀려요. 1년 정도 밀립니다. 밀린 이유까진 제가 알아요. 이게 왜 밀렸었냐? 그,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할 때, 디테일한 부품도 바꾸면 안 되거든요. 한번 신청을 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햇빛이 이게 세게 비치냐? 잠깐만요. 오늘 왜요? 오늘 날이 따뜻한 날인가?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금으로 들어가는 부품을 뭐 대체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을 이제 부품에 넣어야 원래 들어갔었는데 그걸 금이 비싸니까 이걸 대체하려는 이슈가 있었다고. 그래서 식약처 승인을 아마 미뤘을 겁니다. 뭐 여차여차해서 이게 어영부영 2년이 밀린 거예요. 근데 12월에 그 기다리던 게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예요. 근데 와 이건 뭐 조정이 없이 그냥 쏴버리니까 이거 예전에 갈 때도 그렇긴 이러긴 했지만 와 예전에 갈 때도 이게 한파동에 갔거든요. 한파동에 갔었는데 예전에도 거래 정지까지 당하고 이제 최고점이 찍혔던 종목인데
와, 이번에 또 조정이 없이 움직여가지고. 사실 저는 이런 차트는 못 들어가요. 예, 저는 못 들어가고, 혹시나 이제 조정이 나오면 볼 생각은 있는데요. 여튼 그래요. 그 재료입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이제 차일피에 미뤄졌던 게,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얼마 안 남았다. 뭔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돌아요, 지금. 이덴텍은 좋은 종목이에요. 토모큐브 잘 가네요. 토모큐브. 갈 것 같더만. 잘 갑니다. 토모큐브. 얘만 안 가는 것도 이상하지, 사실. 제가 이거 차트 뭐랑 비슷하다고 했죠? 넥스트 바이오메디칼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똑같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1번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돌릴 때랑 비슷해요. 제 기준에서는 주봉상 아주 좋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 나름대로의 역헤드를 만들고 돌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역헤드라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도 있지만 지 나름 역헤드 만들고 돌리잖아요. 넥바도 딱 그랬다니까요. 넥밤에. 오늘 넥밤에는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게요. 오늘 살짝 쉬어가네요. 어제 신고가 쓰고. 넥밤에 돌리는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이런 형태를 전반적으로 띄웠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자리가, 이때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저 자리가 주봉선 좋았던 자리다. 설명을 이렇게 드렸겠죠? 요 자리였다는 거. 아까 그 눌려있던 딱 그 자리.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상 포인트에 있는 게 사실 확률은 진짜 더 높아요. 일봉보다도. 사실은. 주봉상 포인트에 있는 게 확률은 사실 더 높습니다. 정확도는. G2G도 쐈네. 아유, 정신없다, 지금. LNC바이오 57,000원. LNC바이오도 수익 잘 나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LNC바이오. 제가 이번 주 월화수목금 나간 종목들 한번 훑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수익이네. 한 종목 빼고. 한 종목이 어떻게 됐나, 지금 가격이. 한 종목은 매수가고요. 4개는 다 수익이네요. 월요일날 들어갔던 건 매수가 수준인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시장의 메인 류의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이번 주에 월화, 이날이 언제야? 수요일이지.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시장을 좀 애매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저는 딱 뭐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저는 시장을 애매하게 봤고, 다만 애매하게는 봤지만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며 이번 주까지만 조심하면 된다 정도의 시각이었는데, 이게 제가 수요일날 바뀌었어요. 저점이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로 이제 수요일부터 제가 생각이 완전 조금 더 바뀌었고, 근데 그래봐야 큰 틀은 비슷하죠.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큰 틀은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요거를 데일리별로 좀 디테일하게 보면. 그래서 아마 종목들이 제가 화요일까지는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진짜 바닥 같은 종목이나 혹은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개연성이 있는 애들,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진짜 좋은 애, 약간 지난주 후반부터는 제가 그런 류의 종목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시장 성격이. JS 코퍼레이션 이런 것도 제가 했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뭐 수급도 좋고 다 좋거든요. 밸류에이션도 좋고 수급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수익권에서 이런 것들을 이익 실현을 해야 그 다음 종목을 살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익 실현을 해야 그 다음 종목을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 실현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급등의 개연성이 있는 거는 일부는 남겨두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도 뭘 급등하려면 할 수는 있지. 근데 애초에 베타가 낮은 종목이고, 토모큐브 같은 게 가면 급등도 가능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이익 실현을 하되, 분할로 해서 일부는 남겨가면서 한번 또 고수익을 노려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매매를 아끼다 보면 종목이 그냥 쌓일 겁니다. 무조건 쌓일 겁니다. 현금 비중은 별로 의미는 없어 보여요. 현금 비중까지는 저는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현금 비중을 굳이 신경을 쓸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현금 비중 0%여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는 현금 비중에서 확 드러나겠죠? 현금 비중 0%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전 12월장 좋게 봅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12월에는 사고 싶은 종목이 매일매일 너무 많을 거라서 더더욱 수익이 날 땐 좀 팔아야 선순환이라는 게 됩니다. 아셨죠? 자, 23분인데 저는 오늘 지수가 더는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코스닥이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저는 음봉이 나오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월봉상. 그래야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뭔가 연속 양봉은 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사실 이렇게 한 5번 양봉 뜨고 2번 음봉 뜨고 중간중간 이렇게 음봉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스닥은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 음봉이 없어. 이거 더 웃긴 거는 많이 오른 코스피는 음봉이 한번 껴있는 거 아세요 혹시? 이 진짜 많이 오른 코스피는 여기 음봉이 한번 껴있어요. 저는 차트 많이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자리요. 저항자리를 제일 많이 참고합니다. 수익률 기준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수익률 기준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근데 9,000원. 아, 저 내일도 회식이에요. 지금 토요일마다 왜 맨날 회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연보로 해시던 민 박사님도 내일 만납니다. 또 한 전문가들 또 한 열댓 명 모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많이 내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아저씨는 내일 원주 간대요. 그 아저씨 원주에다가 뭐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저 내일 원주 간다 그랬고 코스닥 8월에 양봉이에요. 저도 음봉인 그러니까 도지잖아요. 도지 정확하게는 도지인데 양봉 도지예요. 시가가 796.24 종가가 796.91 야 이건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양봉 도지입니다. 양봉 도지. 그 이번 달은 약간 음봉 도지예요. 아니 뭐 이 정도면 음봉으로 쳐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연속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니죠. 시가가 이게 아마 8월이 시가부터 빠져서 개파락 출발했어요. 8월이 개파락 출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개파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짝 7월에서 살짝 개파락 출발을 해가지고 살짝 양봉 도지가 돼 있는 겁니다. 오, LNC 바이오도 좋다, 여러분. 자람?
아니, 뭐 잘하면 지가 알아서 올라올 거예요. 이런 거 별로 걱정 자체를 별로 안 해요. 잘함의 포인트는 뭐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노키아 쪽으로 내년부터 통신칩 판매가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그 통신칩이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AR 시대에 발맞춰서. 그런데 얘는 이제 노키아랑 관련된 일들을 벌린 지가 어느덧 한 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주가가 예전에 많이 올라갔다가 다 밀린 이유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연내 가능하다라는 쪽이었거든요. 노키아 쪽 그 통신칩이. 근데 이게 밀렸다고요. 한 1년 밀린 거예요.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 동원하나텍도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때 이제 연말에 될 것 같았던 이슈가 지금 2년 만에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잖아요. 똑같죠, 뭐. 이것도 이 당시에 될 것 같았던 이슈가 이제 1년 후에, 1년 지나서죠. 내년이니까.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대체제가 있느냐? 대체제가 없는 게 얘네 최대 장점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선 대체제가 없는데요. 독보적이에요, 통신칩은. 맞습니다. 토모큐브, 와, 46,000원도 넘었다. 여러분, 토모큐브 수익 나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토모큐브,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문자 종목으로도 지난주에 나갔던 종목이에요, 이거. 지난주인가? 4만원 초반일 거야, 아마. 다 수익 잘 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일부 익절하시면서 보시면 딱 좋다. 유한양행도 가요? 다 가네. 얘는 아직 가는 거 아니에요. 얘는 아직은 박스고요. 얘는 아직 박스고. 여러분, LNC바이오. 야, LNC바이오도 좋다. 이거 수익 나고 계신 분들 2번 한번 쳐보세요. LNC바이오. 다들 수익 나고 계시죠? 잘. 참고로 LNC바이오는 저희가 어제 들어간 종목입니다. 어제 문자반. 어제 종목은 LNC바이오. 오늘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침 시가부터. 지난주에 토모큐브. 다 좋습니다. 12월엔 더 좋을 겁니다. 12월엔 더 좋을 겁니다. 제가 종목장 오면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자만은 아니고, 저도 절대 자만은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종목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칼을 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기대하십시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뒷방송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저는 제 개인 유튜브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이게 그냥 문자반도 계시는구나. 제가 와우 HTS는 보냈는데요. 이제 삼각수렴 돌파 중이거든요. 일부 이익 실현하시면서 보세요. 조금씩 이익 실현하면서 보십시오. 지금 삼각수렴 사실 돌파는 했어요. 근데 보통 이게 돌파하면 어디가 걸리냐? 요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이거 돌파했죠? 그럼 목표가 어떻게 잡냐면 보통 여기 잡는 겁니다. 그리고 뚫으면 시세 터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수렴하는 요 길목들이 다 걸리는 자리들입니다. 단기로 봤을 때. 아셨죠? 자, 저는 내일 뵐게요. 내일이 아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예.